가정의 달 5월도 잘 지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던 어제 그제 딸들하고 좋은 시간 잘 보냈고요. 부모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 고향에서 친구들하고 놀 때 블루문 달이 떠서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영상을 가지고 제가 어릴 때 긍정의 마음을 얻었던 것을 낭송해 드리고 싶어서 편집했는데 하늘이 제 색깔이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그냥 읽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산메아리가 내게 준 무한 긍정.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나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학교에서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구석이 없는 외톨박이 소년이었다.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시는 혼자 되신 엄마는 잔잔한 손길로 나와 동생들을 돌볼 처지가 아니었을 정도로 가난했었다. 연명이 더 절실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부재와 가난 때문에 형편대로 건성건성 성장을 하던 시절이었다. 나는 늘 의식 속에 미움을 받는 아이로 소외되어 있었다. 엄마가 밭일을 나가시고 늦게 들어온 날에는 늘 집안이 엉망으로 지저분했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나를 혼내곤 했었다. 또 학교에서도 결손의 가정의 아이여서 친구들에게 곧잘 놀림을 받았기에 내 마음속에 난 미움덩어리 아이로 인식되어 있었다. 성장하면서 세뱃돈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었고 누군가에게 귀하다는 느낌의 눈길조차 받아본 것이 별로 없었다. 엄마에게 젤로 귀한 대접을 받아야 했으나 엄마는 무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하실 정도로 절망적 힘든 삶이셨으니 세 자녀들을 귀하게 여길 겨를이 없었다. 어느 날 엄마에게 심한 꾸지람을 듣고 갈 데가 없는 나는 앞동산을 올라갔다. 턱만 꼴에 대고 미워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니 턱만 꼴도 내게 미워하고 맞대답을 하는 바람에 나는 정말 산조차 나를 미워하는 것에 놀랐다. 충격을 받고 그 길로 집에 들어와 방구석에서 저녁도 먹지 않고 잠들어 버렸다. 학교 친구들이 미워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엄마가 날 미워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턱만 꼴조차도 나를 미워하는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 충격으로 나는 다음 날도 풀이 죽어 있으니까 엄마가 왜 그러느냐고 물으셨다. 엄마도 나를 미워하고 친구들도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알겠는데 턱만 산 꼴조차도 나를 미워해. 그러고 보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물은 정말 없었다. 7살 여동생과 5살 남동생만 아무것도 몰라 나하고 놀 뿐이었다. 내가 심심하면 올라가서 혼자 노는 산조차 나를 미워하는 게 나는 너무나도 싫었고 이 세상이 완전 혼자 동떨어진 적막감 같은 것이 어린 가슴에 밀려들어왔던 것이다. 엄마의 매질에도 늘 꼬리만 치던 충격 같았던 체면적 긍정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시종일관 시무룩해져 있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갑자기 나를 숨도 못 쉴 정도로 꼭 껴안으셨다. 처음이었다. 엄마가 내 심각한 절연감의 실체를 파악하신 모양이셨다. 내가 얼마나 귀여운 내 자식인데 엄마의 눈에도 이슬 같은 물기들이 번져 있었다. 눈물을 찍으시던 엄마는 곧 내 손을 잡고 앞동산을 오르셨다. 그리고 턱만 꼴을 향해 좋아 다시 크게 외쳐보라고 말씀하셨다. 내키진 않았지만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턱만 꼴에 대고 좋아 하고 외치자 턱만 꼴도 나에게 좋아 하고 메아리가 꼬리가 길게 외쳐주었다. 그 메아리는 산골 속으로 작아지면서 사라져갔다. 봐라,
산도 너를 좋아하지. 그날부터 엄마는 존귀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기 시작했고 우리 집 주변을 둘러싼 천둥산의 행병골, 작은 도둑골, 큰 도둑골, 검은 동골, 제피골, 턱만골, 사실골 등이 나를 좋아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 산골에 대고 청아하고도 큰 소리로 좋아 좋아하고 외치면 그 골짜기들도 나를 향해 좋아 좋아 외쳐주니 나는 골짜기들과 아주 친한 친구가 다시 되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날 놀려도 나는 그때부터 외롭지 않았다. 산골짜기들이 모두 나를 좋아하고 있었고 또 일에 지치신 엄마도 나를 아주 귀하게 대해주는 날이 많았다. 그리고 며칠 뒤 엄마는 두 동생들을 몰래 떼어놓고 나만 동네 국판장에 데리고 갔다. 라면 한 봉지를 국판장에서 끓여주셨는데 꼬들꼬들한 라면이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었다. 국물도 생경하고도 맛깔스러운 맛이었다. 비로소 엄마의 깊은 사랑을 절절하게 확인한 것이다. 국판장 아줌마가 라면 먹는 걸 보면서 한마디 하셨다. 얼른 먹고 커서 고생하는 엄마를 도와드리라 하고 혀끝을 찼다. 그러나 나는 동생들과 함께 먹지 못한 죄스러움을 어렴풋이 느끼며 먹은 게 지금도 기억이 난다. 집에 가서 라면 맛을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었다. 엄마와 나만 간직한 비밀이었다. 지금도 동생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그 메아리 사건으로 나는 어머니의 지대한 장남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때 그 라면 맛은 내게 각인되어 지금도 밤참으로 또는 술안주로 내게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도 그 시골 동네에는 내 어릴 적 똑같은 메아리가 있어 내가 가면 좋아 반겨줄 것이다. 이 글은요, 제가 문해춘취에 에세이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실렸던 것인데 어린 시절 석천리의 추억의 에세이랍니다. 아픈 유년이지만 아프지 않게 컸던 시절이죠. 그때 무한 긍정의 씨앗이 제 어린 가슴에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이제 어버이날도 지났고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어렵게 사시면서 그때 제가 1학년 때였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인데 엄마 정말 힘들게 사시면서 저 라면을 처음 몰래 동생들 몰래 제 손을 잡고 가서 힘내라고 삶아주신 거였어요. 전 그 라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걸 먹고 나서 동생들에게 한 번도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나 혼자만 먹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아직 그 동생들은 그걸 몰라요. 장남으로 제가 혜택을 누리며 그 라면 먹은 걸.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날, 어버이날로 지나갔고 다시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제게 무한 긍정을 심어주신 어머니에게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